자, 포스코 엠텍 녹화 들어갑니다. 개장 초에 포스코 엠텍의 진입 신호가 계속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준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쪽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비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쪽의 기준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의 기준인데, 일단 어찌됐든 개장초 기준에서는 2차 전지 기준에서는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코스모 화학 이렇게 이제 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진입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중공업, 조선주 쪽에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일단은 포스코 엠텍이 요 가격대 23,000원대 기준에서 일단 포착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요 부분에 이 포착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초강세의 흐름을 띠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바닥 반발력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이번에 이제 그 4월 중순에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일단 변동성이 다 확장이 되고 정점 찍고 이제 다시 눌려져 내려올 때, 그럴 때에 우리는 4월 20일 이후에 잘 정리하고 비중 잘 관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도 뭐 2차 전지 비중을 늘리더라도 우리는 부담이 없습니다만, 그 2차 전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LG화학과 포스코 엠텍 이외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포스코 엠텍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감의 회복보다도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수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지 이제 뭐 이걸 지금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히 대처하셔도 충분해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에서의 수익 범위만 잡아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에코프로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 코스모 화학과 포스코 엠텍이 우리가 들여다본 종목군 기준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제일 높아요. 50% 수준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오늘 기준에 포스코 엠텍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 매수 신호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가볍기 때문에 어제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고, 그 변동성의 기준의 흐름을 잘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도 뭐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야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위로 쭉 뻗어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게 된 거죠. 지금 거래대금이 4위에 놓여져 있어요. 4위에 놓여져 있어서 사실 전체 거래대금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개별 기준에 탈퇴, 재진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몇 번씩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비슷한 자락에서의 탈퇴, 재진입이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절 범위의 기준이냐, 만약에 23,850원, 24,000원에 편입을 했어요. 그럼 3% 밀리는 거, 두 번 분할 매수라면 밀릴 때 추가 편입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손절 범위를 잡으면은, 만약에 밀릴 때 추가 편입을 했다? 그럼 손절 범위 3% 잡으면은 얼마예요? 3이 600원, 뭐 거의 23,000원 정도 내려와야 손절이 되는 건데, 그 자락까지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마지노선의 손절 범위가 요 23,000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손절 범위가. 근데 여기까지 지금 미끄러 내려온 부분은 없어요, 흐름이. 그래서 만약에 개장 초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충분하게 손절 없이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이었고, 최고점에서부터 거래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점에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거래대금 최상이라서 이제 들어가서 어디서 여기서 재진입의 그 흐름에 여기서 난 따라붙었어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차례 분할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손절 범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입하셨다면 여기서부터의
뭐 3% 순절 범위를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 기준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라서 드리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잠시만요.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자른 거를 안 넣어놨었네요. 잠시만요. 그거부터 넣어놓고, 삼성중공업 22년도 6월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나요? 22년 6월 이후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포스코 엠텍의 기준은 뭐 개별 매매 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편입, 그리고 뭐 2차 편입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1차 편입 이후에 차익 실현, 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진행 과정, 지금 10시 47분이고 진행 과정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얘를 지금 제가 넣어놨나요? 삼성중공업에 넣어놨네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좋은 거는 이런 기준인 거죠. 탈퇴 신호가 명확하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서 뭐 재진입의 신호가 나오면 이제 재진입의 범위에서 공략 기준을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25,500원까지 쭉 미끄러져 있는데 탈퇴 지금 10시 기준에 시간은 사실상 이제 더 확대돼 있죠. 그래서 탈퇴의 기준의 등락률은 13.38, 얼마 25,850원에 탈퇴 신호 난 거예요. 최고점은 26,400원 뭐 그 정도? 그 기준에서 탈퇴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진입 신호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거래대금 취상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은 14만 주 정도 아까 있었는데 그게 나갔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또 개인 선호 창구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고 대처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도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2차 전지의 편입의 기준, 뭐 5% 이상의 편입의 기준, 그 부분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에서의 기준점을 잡아내고 그 다음 범위의 나머지 종목 5% 이상 들어가는 거는 그때 좀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2차 편입 34만 1,000원 넘겼을 때 2차 편입 나가고 LG화학 74만 원 공방까지 나와서 어제 고점 돌파하면 그러면 나머지 2차 전지에서 변동이 뭐 얼마큼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에서 뭐 포스코 엠텍이 됐든 코스모 화학이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그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져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또 너무 뒤에 늦게 넘어가면은 끝까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개별 기준에 상한가 포착 기준, 요거는 교육 조금만 받으시면은 검색기 뜨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월등한 거죠.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전화번호 왼쪽 밑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보시면 뭐 VI도 형성돼 있고 하는데, 오늘 포스코 엠텍이 23,900원에 일단 포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캡처해드릴 때 23,850원 뭐 그 가격이었잖아요. 그 차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캡처를 해서, 이게 핸드폰이니까 핸드폰을 수동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캡처를
늦게 하면 지금처럼 뭐 설명하고 있다 보면 다른 거 뭐 캡처하거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23,850원 진입 신호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문자까지 내보내서 매매 사인을 잡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력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IT가 좀 눌려 있고 자동차가 최근 좀 눌려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종목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엠텍의 23,900원, 24,350원, 25,650원 뭐 계속 신호는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신호가 몇 회다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계속 유지돼서 떠 있는 거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던 거고 그리고 방금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와요. 탈퇴 신호가 나오고 꺾이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고 재진입 신호가 나오면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재진입하고 또 탈퇴해요. 그럼 매번 답변 드리지만은 이 등락 범위가 두 번 추가 편입하고 두 번 편입했을 때의 손절 범위냐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손절 범위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탈퇴 기준에 25,850원 거기가 마지막 탈퇴 기준인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정확하네요. 뭐 25,850원에 탈퇴. 그러면 요 가격에 이제 탈퇴가 된 거고 지금 이제 25,500원 뭐 이렇게 공방이 있는데 300원 만약에 이게 다시 돌려지면요 다시 신호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PC 버전은 6월 중순에 그 호텔 강연회 할 때 PC 버전 요건 재차 그때 참여하신 분들 기준에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 드릴 건데 지금 10시까지 수식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되죠. 몇 시로 바꿔야 돼요? 끊고 13시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시 이전에 들여다볼 종목 그 기준에는 수식이 맞아 있는 것이 포스코 엠텍은 일단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수식이 안 떠요. 다만 이제 코스모 화학은 지금 수식에서 13시 수식에서 떠 있다는 거죠. 코스모 화학도 계속 지금 떴다가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떴다 없어진다는 거는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죠.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 대금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거래 대금이 정체다. 왜? 고점을 넘겨면 거래가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2차 전지가 그래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은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는데 어제 시간에 강세 띈 거 보면 거래 대금이 없어요, 사실. 시간의 강세 그러면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3만 주? 우리는 그 시간의 거래 대금 거래량 나누기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에 100만 주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기준에 3만 주 정도 수준이니까 나누기 3 그럼 만 주죠. 만 주 곱하기 100 그럼 1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5천억 6천억 뿐이 안 돼. 6천억이면은 거래대금 2위 3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그래도 1조는 터져야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 시간 내에서 이제 그 변동성들이 확장이 되긴 했지만 개장 초에 뭐 미국장 영향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개장 초에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포스코 퓨처엠을 에코프로 BM 쪽이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의 매수 강도는 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을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포스코 엠텍이 검색기에 떴죠. 근데 1조 미만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오늘 기준에 1조 이상으로 딱 치고 들어올린 부분이 되는데 뭐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냅뒀으면 아니 차익 실현 신호 나왔어도 그냥 내가 갖고 갔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오늘 더 나오는데 어제 차익 실현 그 기준이 23,150원에 탈퇴가 나옵니다. 포스코 엠텍 23,150원.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신호가 얼마에 나왔어요? 23,850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에서 편입을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포스코 퓨처엠 좀 더 매수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안 되죠. 정중앙 선생님의 포스코 퓨처엠 비중은 23%인가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개별 기준의 최대 폭도 20%.
포트 기준의 그 편입 기준은 얼마 15%. 그 비중만 잘 지키고 계셔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 달 말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계좌 수익률이 5% 이상. 지금 1.7이거든요. 뭐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금 그리고 화수 4거래일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 종목군들의 변동률 그리고 추이 추세 거래 대금 이런 걸 전부 감안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5%에서 최대 10%까지도 뭐 기대할 수 있다. 뭐 오버슈팅 하나씩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죠? 그럼 차분히 이 비중만 맞춰서도 1.7%고 여기에 없는 게 뭐 엔터주들의 수익, 한미반도체의 수익 이런 부분을 안 끼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거래가 터진다고 막 비중을 넘기는 편입의 설정 범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그 방안에서 새로 특히 가입하신 분들 막 보면은 한 종목에 70%씩 사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윤정도가 반성해야지. 그렇게 사실 정도로 문자 사인을 세게 드렸으니까. 근데 비중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원점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포스코 엠텍의 기준의 주식수가 이제 4,160만 주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고점 찍을 때 프로그램이 아마 14만 주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 뭐 15만 주까지도 들어왔었네요. 그죠? 22만 주? 이렇게까지 들어오면서 어차피 주가가 들어올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수급 논리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빠져나가면서 정점 대비해서는 일단 5%까지 밀렸다. 참 우스운 게 고점 대비 5%라는 게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야 이거 저평가에 끝내줘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차익 실현도 못하고 잘라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가능하죠. 기술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술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설정해 드렸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요 기준 보시면 랜덤워크 이론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증권 분석의 방법을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기본적 분석이 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자꾸 뭐 2차 전지 업체가 끝내줘요. 저평가에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 정신 나가네 있잖아요.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건 걔는 정신 나가네요. 대놓고 나잡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건 굉장한 불법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뭐 전환 물량을 블록딜을 한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작년부터 말 같지도 않은 내용 떠들고 다녔잖아요. 여기저기다가 케이블 TV부터 해서 걔는 100% 꼴인입니다. 어찌됐건 그 친구의 이야기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장성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평가라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이 더 확인돼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심리 부분하고 수급 부분. 그 친구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전부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콩고에 왜 갔니? 지금 콩고에 갔어요. 갔는데 왜 갔겠어요? 계약 따로 갔지. 계약해갖고 옵니다. 주가 조작이지 그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가 들어 올려놓고 5천 원 미만의 물량 800만 주를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야? 시세 차익이 1,600억입니다. 만약에 2만 원만 이익을 냈어도 5천 원 미만의 행사한 그 물량을 지금 뭐 얼마 9만 원까지 올라왔었나요? 근데 그 이전에 물량을 털었으니까 털은 걸 기준 잡으면 최소 2만 원만 5천 원 이하 행사 물량을 2만 5천 원에 털었다고 해도 작년 고점이 4만 원대니까 그것만 해도 1,600억. 만약에 이걸 4만 원에 털었으면요. 800만 주를 3천억 이상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당국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 결론은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해야만 고점에서 밀릴 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 명확히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에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변동성의 기준 지금의 기준에 2천억 원 이상을 잡아들인 거예요. 거래대금을. 근데 벌써 이제 이미 2천억을 오늘 현재 11시 기준에 포스코엠텍은 2천억을 넘긴 거고 넘긴 상태에서 이제 밀려 있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데 그거를 또 잡아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고 이걸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론은
23,900원에 포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죠?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26,400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탈퇴 신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설정 범위, 수익 설정 범위를 잡아내시면 그럼 뭐 무서울 게 없죠. 응? 이제 와서 이제 뭐 포스코 엠텍 놓쳤네. 그거는 어차피 제가 문자 사인을 안 냈기 때문에 뭐 놓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세는 뭐 포스코 엠텍은 그 전부터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스코 그룹주들의 시세는 4월 13일 그때 이제 포스코 DX 우리는 1,770원 거기서부터 해서 그 이전에도 이제 뭐 포스코 DX도 포스코 ICT 때 더 저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1,770원. 그게 19,0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19,000원까지 갔는데 그게 19,000원에서 다시 폭락을 한 기준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이렇게 변동이 나올까요? 그러진 않죠. 그죠? 반등 나왔는데도 37%. 우리는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편입하고 이게 목요일, 이게 금요일 거래 터졌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참 상한가.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 전량차익 실현 끝이죠 뭐.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없잖아요.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예요. 응? 포스코 엠텍도 빠르게 이제 차트 범위 잘라서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서 이제 보시죠.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도 이제 피크가 제가 생각할 때 피크는 일단은 얘네들 뭐 수급 자체도 없잖아요. 4,160만 주짜리니까 그 이전의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자체가 뭐 1조 자체가 되질 않았고 오늘 들어서도 시가총액이 뭐 1조 넘긴 부분은 대략적으로 신호가 떴을 때 기준이니까 24,000원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 23,000원대 후반 요 정도가 이제 1조를 넘기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시가총액 1조. 정확하게 해볼까요? 1조 나누기 41642 뭐 이렇게 해보십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도 이제 1조 이상은 돼야 종목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250개가 넘는 종목이 1조인데 250개가 넘는 종목이 1조예요. 응? 근데 굳이 그거를 1조도 안 되는 종목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럴 필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250개가 넘는 종목이 1조를 넘기고 있는데 변동성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아지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일 때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한가 그 다음날 21% 추가 폭등. 그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찍을 때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응? 24,000원일 때가 1조였네. 그죠? 24,000원. 24,000원. 24,000원으로 해놓읍시다. 대략 24,000원이 포스코 엠텍의 기준의 1조의 기준이다. 24,000원. 그렇게 되고 오늘 뭐 매물벽이 있어서 저 매물에 두들겨 맞았어요. 글쎄요. 그 부분이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대주 지분이 50%고 메이저들의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주가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8,600원에서 39,000원까지 얼마야? 끌어올렸는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거래량을 놓고 그 추이 추세의 기술적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량 양봉을 보고 매집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빠져나간 물량이 없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매집이 돼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분석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분석이죠. 그거는 HTS, MTS가 발달하기 전에 창구에서 종이에다가 전표를 써서 얼마 사주세요. 몇 주 얼마에 사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요. 주식수가 4,160만 주짜리인데 거래량이 4,600만 주가 어떻게 터져요? 그것도 대주주가 50%를 갖고 있는데. 그럼 유통 물량이 2천만 주인데. 그것도 다 유통 당일날 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4천만 주를 터뜨려. 저거는 매집이 아니라 매수의 거래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뺑뺑이죠.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수매도 이렇게 매수매도를 던지고 있으면 누군가 확 들어와서
그냥 막 산단 말이야. 좋은 건지 알고. 그걸 노리는 이제 시세 차익의 매수 매도의 거래, 고빈도 거래. 그걸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선진 기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불법입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매집이 된 게 있느냐? 없죠. 외국인 기관 메이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거래대금 거래량 저렇게 빨간불 들어왔다고 매집됐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데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꺾어져 내려갈 때.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꼭 수급에 대한 그 매집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면 개인 기준에서의 수급을 보는 거예요. 응? 특히 이제 포스코 엠텍처럼 포스코 그룹 계열 또 시가총액 그래도 어쨌건 이 가격에서 1조가 되는 넘는 이런 종목, 그런 종목은 메이저들의 수급을 보는 게 매집이 됐느냐를 보는 거죠. 일부 개인들이 이거를 매수하고 대처한다, 그런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개인들이 이거를 뭐 어떤 특정 개인이 사가지고 주가를 좀 만진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터져 있고 양봉이 나왔는데 매집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때 기준에 누구나가 다 시장에서 들여다볼 만큼의 거래대금을 그 누군가가 고빈도 거래를 하는 쪽이 만들어 놨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자체 거래대금도 없다. 전 거래일부터 해서 거래가 수반돼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근데 전 거래일의 거래량은 종가 기준에서의 그 670만 주잖아요. 종가 기준. 700만 주 잡아도 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되진 않아요. 뭐 거래대금 상위에는 올라왔죠. 그러니까 변동률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1%나 나왔고. 근데 오늘 기준은 이미 변동률이 16%까지 나온 이유는 이미 현재 850만 주고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마감 때까지 최소 1000만, 당연히 1000만 주는 넘기는 거고, 뭐 1500만 주 수준? 고점을 다시 넘기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주면은 얼마예요? 한 4천억 가까이 터져? 그럼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5위 전후에. 시가총액이 이제 1조뿐이 안 되는데 전체 시장에 그러면 250위, 시가총액 순위 한 250위뿐이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은 오늘 5위 전후다. 그러니까 마감 때까지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꼬리가 달려 있는데 막연하게 편입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뭐 CFD 물량이 됐든 아니면 액티브 쪽의 물량이 됐든 어찌됐건 아까 보신 것처럼 얼마요? 20만 주 이상의 이런 매수가 들어오던 흐름에서 한 방에 막 9만 주씩 들어왔잖아요. 응? 뭐 10만 주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에 뭐 2만 5천 원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25억이죠. 그러면 10억, 누가 이제 10억만 있으면 방 안에도 지금 몇십억 몇백억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방에. 누가 한 분이 그냥 10억 그 CFD 상품으로 10억 딱 사면은 해지 물량이 한 방에 이렇게 해서 10만 주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흥분해서 막 따라 붙겠지. 외국인들이 샀어요, 뭐 프로그램이 샀어요 하고. 근데 그들이 계속 사주면 땡큐한데 어찌됐건 손바뀜일지 차익실현일지 때리고 나갔잖아. 손바뀜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던진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는데 받은 쪽이 더 이상 못 사고 있잖아. 그러면 현재로서는 게임 셋이죠. 다시 강도 있게 들어오기 전에는. 혹은 프로그램 이외 쪽에서 뭐 뭔가 강도 있는 뭐 매수 강도를 윗방향으로 주든, 그거는 분봉에서 설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야 올라갈 것이야, 이거 올라갈까요? 선생님 이거 올라갈까요? 그럼 이거 차트 끊어놓고 막 설명하면서 이게 뭐 여기서 이걸 돌파하면 올라갈 거, 정신 나간 해석이죠. 얘들이 살지 안 살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예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야. 그렇게 하고 메이저들이 계속 내리사재 끼는데 올해 순매수 1위에요. 1조 5천억을 사고 있어. 그렇다면 얘는 계속 살까요? 더 살 것 같은데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사상 최대치인데요. 2020년도 저점 찍은 6만 5천 원 가격 대비 영업이익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 30만 원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수급은 계속 지금 22년 이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의 강도가 좀만 확대되면은 요 정도의 캔들의 범위가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0% 올랐는데 요때 1월 달에만 급락 이후에 이제 돌림폭이 종가 기준으로 10%고 나머지는요 5%, 4%, 종가 기준으로 7%, 한 달에
4%, 5%, 7% 올라온 게 37%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한 달에 4%, 5% 고정금리 줄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도 뭐 한 달에 한 4, 5% 올라가는 뭐 대박 종목 사실래는 야 정신 나갔어? 포스코엠텍이 하루에도 지금 16%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런 불화방 같은 종목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계좌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중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의 기준을 설정을 하시는 얘기예요. 변동성 매매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얘를 이게요 더 갈 것 같고요. 여기를 넘기면 저기를 갈 거고요. 정신 나간 거지. 저기를 넘긴다고 여기를 왜 가? 25,000원을 넘기면 3만 원을 가? 3만 원을 넘기면 뭐 4만 원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나 그런 방송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지도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정상적인 내용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포스코 엠텍이 거래가 이렇게 빨갛게 터져 있는 거는 이 당시에 2차 전지가 다 같이 날아갈 때 그냥 고빈도 거래, 액티브 펀드 이런 쪽에서 고빈도 거래가 들어와서 변동이 있었구나. 혹은 뭐 CFD 상품을 이용한 쪽에 뭐 자금 여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 부티크가 뭐 이렇게 매매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뭐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포스코 엠텍은 여기서 사요 말아요는 좀 이따 분봉 보여드릴 건데 분봉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윤정두가 종목 매매할 게 아예 없어. LG와 포스코 퓨처엠 뭐 하다못해 뭐 YG한테 뭐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명신산업 샀는데 오늘 또 밀려버려서 아무것도 살 것도 없는데 그냥 포스코 엠텍 한번 뭐 그냥 코딱지만큼만 들어가 볼까요? 요 정도 이외에는 포스코 엠텍을 지금 왜 사냐고. 변동성 매매 이외에. 그럼 사신다면 개별 매매로 사실 수 있고 그 기준은 분봉에서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는 지금의 기준의 거래량 부분이 전체 시장의 기준도 놓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사실상 이 정도 터져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3천만 주. 그렇게 터져야 상한가. 그럼 7,500억이야. 7,500억이면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예요. 그러면 2천만 주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얼마에 5천억 터지는 거야. 그럼 거래대금 최장이 5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2천만 주 터지면 5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2천만 주 지금 터지려면 어떻게 돼? 다시금 고점 2만 6천 원대로 쫙쫙쫙 뻗어 올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아까처럼 22만 주가 때려 사서 들어와야 되는 게 보여줘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면 안 들어온다면 분봉 기준에서 분봉의 거래량을 넘기고 그 지금 기준에서는 얼마요? 최소 여기에 이제 최고점 70만 주라고 치고 90만 주라고 치고 우리는 70% 기준을 잡으니까 79, 63 그럼 60만 주가 지금 현재는 터져줘야 되는 게 옳고요. 그래야 고점을 넘긴다는 거고요. 만약에 60만 주가 안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안 터진다. 그러면 이제 40만 주라도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요. 오늘의 거래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5위입니다. 5위.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5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안 터져도 돼요. 다만 이 앞에 고점을 넘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상한가도 한번 가져. 그러려면 60만 주 5분봉에서 혹은 이 고점 살짝만 넘겨주고 추세 한 번만 더 줘. 그러려면 최소 40만 주. 5장 늦게는요. 30만 주라도 터져야 돼요. 그게 안 터지면요. 그럼 오늘은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모르지. 내일 거래가 터질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본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얘 100만 원 간다 생각 안 했겠냐고. 30만 원 간다 생각 안 했겠냐고. 10만 원 간다 생각 안 했겠냐고. 이걸 매매 사인 내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5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왜? 근거도 없어. 그냥 보도자료. 결론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2천만 주 정도씩 터져줘야 앞부분에서 막 상한가 나오고 막 20%씩 오르는 이런 변동률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변동성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는 삼성중공업에서 그런 흐름을 좀 기대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오늘은 이렇게 끝난다면은 오버슈팅 나오는 날이 분명히 하루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놓고 보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의 기준만 놓고 잡아도 4월 달처럼
2차 전지가 진짜 뭐 건드는 종목마다 다 날라가고 뭐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 이상짜리가 4종목 이상 나오고 그러면 뭐 뭘 사도 가죠. 근데 그중에 더 갈 종목의 기준에 검색해서 딱 튀어나오는 종목을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떴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대처를 한 거죠. 조심스럽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검색해서 뜬다고 막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할 거예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 기준의 추세적인 매매의 기준으로 나는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댈세. 얘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고. 그잖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는 여러분들 생각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생각인 거고. 무슨 근거로 얘가 올라간다고 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근거는 자체적인 실적 부분은 검증을 더 받아야 되고요. 철저히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건데 기술적인 기준에서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여기 요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줄 그어드린 2천만 주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들 나와줘서 앞전의 고점들을 형성해줬던 이런 때 이 부분을 다 초록 색깔로 표시해드린 이유는 추세적인 매매는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날만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뭐 낙폭이 좀 심해져 있다 심화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지금 어제 11% 오늘 16%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기준을 잡을 수는 없죠. 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가 다 같이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와야 얘 추세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래가 터져줘야 이런 양봉의 흐름을 기대하려면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이렇게 막 진짜 미친 듯이 최소 2천만 주씩.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고 그래도 1,000만 주만 나와도 2,500억이면은 시장 최상위 아닙니까? 그럼 1,000만 주의 거래가 나올 때 개별 매매 기준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출렁거림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출렁거림이 5%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돼서도 나온다. 그럼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5% 기준 뭐 이런 수준이 하는 순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께 문자까지 발송을 해서 이거 편입하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응? 그 정도가 되려면 얘를 매매사를 한 번도 안 냈냐? 아니에요. 얘도 매매사인 1조 이상에서 몇 번씩 냈죠. 그러면 그렇게 매매사에 나가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이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34만 1,000원 넘겨서 추가 편입 들어갈 수 있고 또 LG화학도 74만 원까지 더 올라와서 또 추가 편입 나갈 수 있고 명신산업도 야 왜 이렇게 밀렸어 하고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뭐 24,000원 막 넘겨주고 YG엔터 딱딱딱 팡팡 움직이고 당연히 주력주 자동차 빨간불로 돌리고 꾹 눌려졌던 IT 팡팡팡 돌리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막 계좌가 여유가 생겨. 이번 달 먹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달 수익 난 거면 5% 5월 기준에 1.6%포인트 더 계좌 수익이 1억 계좌에서 160만 원 수익 나서 윤정도한테 월 회비 납부하고 나면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의해서 조심해서 차분하게 120%의 이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2차 전지 막 터져 있을 때 2월 달에 뭐 47%의 이런 수익이 아니더라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돼서 변동성 매매 공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은 지금 그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 일봉 잘라놨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하고 월봉 올려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 볼 거예요. 현실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문자는 안 드리더라도 개별 매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최소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릴 테니까 또 검색해서 뜨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하나요? 그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의 중요성 부분을 강조를 드릴 건데 무조건 거래대금 보셔야 돼요.
뭐 주봉 기준에 더 땡길까요? 올해 전체로. 그리고 월봉에서 또 보면 되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이번 달의 기준에, 이번 주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뭐 목요일 금요일 터질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래대금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냥 소설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절약에서는 이게 끝내주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신 나간 애 나와가지고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가 지금 뭐 80만 원도 저평가고. 아니 왜?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수식 갖다 붙여놓고 지금 뭐 수주 받은 게 얼마, 수주 취소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정책 바뀌어가지고. 응? 위약금 물고. 응? 그냥 결론적으로 막연한 그 펀더멘탈은 이야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부분은. 응? 그래서 막연한 부분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가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일봉 잘랐으니까 주봉 월봉은 안 자를게요. 어차피 뭐 거래대금 없는 기준의 설정 범위니까. 이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뭐 28,000원 넘기면 꼴이니까 점진적으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이 위치는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그렇지만은 주력주의 흐름이 이끌어줘야만. 그러니까 뭐 LG화학,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또 혹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PM 이런 쪽의 흐름이 강화돼야만 이쪽도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오늘처럼 이제 포스코 엠텍이 어제 오늘 뭐 자체적으로 강세를 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 얘가 쭉 뻗어 올라갔다고 해서 얘가 막 상한가 가. 그러면은 이제 뭐 일부 대형 그 2차 전지도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얘가 대장주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다는 거지. 얘가 감으로써 2차 전지가 가거나 그러진 않죠. 2차 전지가 전체가 강해지면서 포스코 엠텍이 변동률이 확대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월봉 기준에서 나중에 이제 더 거래대금 더 터지고 그러면은 갭에 대한 뭐 목표주가 설정하는 부분을 가져가든지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5분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5분봉 기준에 이 나머지 거 다 필요 없어요. 소나 모멘텀 차트 정도 이제 뭐 놓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의 그 흐름은 요게 이제 기울기예요.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은 또 꼬맹이들 나와서 이평선 잘 보세요. 뭐 이런 거 막 그려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막말로 분봉에서 누가 이평선 보고 앉아 있습니까? 22평선이 이탈되면 변동성 매매하는 거죠. 변동성 매매에서는 얘네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MACD 오실레이터 이런 쪽을 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는. 근데 이동평균선이 분명히 우상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이, 우리는 21선은 이제 초록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21선. 분명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놓고 보실 때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인데 그러면 그랜비레 매매 법칙처럼 우상향일 때 상향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다시 회귀하면 여기서 편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맹점이 보조지표가 됐든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의 표가 됐든,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걸 이격도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인 기준에. 이 이격도의 기준에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21선이 23,400원이란 말이에요. 분봉의 기준에 20MA가. 그럼 26,000원짜리 20MA 깨지면 24,000원 깨지면 정리할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던 그 종목을 20MA, 여기서 20MA 2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6,650원짜리를 25,000원이 이탈되면 그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 매매 기준을 잡는다는 자체가 기울기를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격이 발생돼 있을 때는 전혀 그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멀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보조지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갔잖아요. 이 각도로 올라가던 게 순간 종가의 기준이 옆으로 횡보 내지는 눌림목이 나오면
보조 지표는 그냥 바로 꺾입니다. 오실레이터도 지금 칸이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꺾여지는 구간의 차익 실현, 이렇게 꺾여지는 구간의 편입,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그리고 영선을 이탈할 때 차익 실현, 그러니까 정리, 영선을 뚫고 올라올 때 편입. 전략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영선의 돌파냐, 이탈이냐, 그 다음에 고점에서 꺾임의 흐름. 그거 이외에도 많은 전략들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윤정도는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는 거고,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 소나가 꺾일 때, 크로스가 나올 때, 영선이 뭐 이탈될 때, 돌려질 때 마찬가지죠. 꺾여서 돌려지고 크로스가 나오고 영선 돌파할 때, 이런 기준이 기울기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지는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거는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도 신호가. 그게 오늘날의 금융공학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든 어디 보면 이평선 그려놓고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하고. 아니 시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지수. 여기서 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샀다 팔았다 하나?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배우느니 아예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그냥 기본적 분석하고 고평가면 안 사고 저평가면 관심 가져보는 그게 낫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대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왕이면 남들한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선배가 돼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검색계 기준에서는요. 포스코 엠텍이 뜨려면요. 거래가 최상위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13시 기준에 어떻게 25,700원, 800원까지 들어 올려야만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제가 검색해 드리고 무료로도 활용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단계 더 활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 결국은 돌릴 때 어떤 추세, 어떤 기준에서 돌릴 수 있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랜벨의 매매 법칙은 기울기만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돌파를 해서 그럼 편입이라니까 우상향 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 월봉도 똑같아요. 분봉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일주 월봉의 기준에 이걸 똑같이 봐. 근데 그랜빌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왜? 옛날엔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의 기준은 20일선을 잡는데, 지금도 이제는 오늘날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 10일선으로 보되고 5일선으로 봐도 됩니다. 그 기울기가 우상향 일대의 기준에서만 돌려질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 2법칙인가요? 3법칙인가요? 2법칙은, 그러니까 2법칙, 3법칙이 뭐냐면은 부딪히고 돌리느냐, 이탈되고 돌리느냐. 그러니까 안 부딪히고 돌리느냐, 이탈됐다 돌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2법칙, 3법칙이.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성은 기울기. 결론적으로 얘를 편입할 수 있나요의 기준은, 자, 첫 번째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5분봉의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90만 주까지. 5분봉 기준에. 그 90만 주 대비해서 70%, 79, 63, 그럼 6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이 고점을 넘길 때 그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 또 60만 주에 70%면 얼마예요? 40만 주가 터지고 앞전 고점을 넘겨도 그건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5장 늦게는요. 이미 거래대금 순위 최상이죠.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도 얘는 거래대금은 계속 최상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도 터졌던 거래대금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추세로 놓고 볼 때 기준에서는 다시 저 40만 주 70% 얼마예요? 30만 주 터지고의 흐름으로. 나는 아주 공격적이다. 그러면 5분봉에 5MA, 20MA 거래량만 수반하고 점진적인 흐름이 나와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 산다니까. 왜? 아니,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도 아니고,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지금 압축을 해놓은 상태고, 압축을 해서 다시 이거를 2차전지 기준을 늘립시다라고 올해 1월 26일처럼 50% 비중을 25%로 확 줄였죠. 줄인 상태에서
2차 전지를 늘립시다라고 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14%까지 치고 들어올릴 때 12번의 매수 사인을 내면서 이제는 2차 전지 추세 전환입니다. 어? 테슬라가 하루에 11%씩 반등 나옵니다. 그럼 명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개뿔이나 이제 뭐 조금 뭐 테슬라 한 3, 4% 올라와서 어제 우리나라도 뭐 찔끔 올라오면 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응? 다시금 일봉 보시면은 얘기했잖아요. 이 정점의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 정점을 넘길 수 있다? 에코프로로 볼까요? 죽는다 그랬죠. 역V자형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뿐이지 정점에서는 기회를 준다. 정점 대형주의 정점은요. 역V자형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기회를 준다. 고점 찍고 최소 한두 달 이상은 요 라인에서 맴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정리를 했어. 다른 쪽은 정리를 못하고 지금도 엄한 소리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점을 넘길 수 있다는 둥. 시장에 가면 넘기지 당연히. 예?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고점 넘기는 거는 그거는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80만 원 넘겨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 원 찍었단 말이에요. 50만 원에 80만 원 올라오려면 얼마? 60% 올라와야 돼. 말이 60%지. 예? 시가총액이 15조짜리가 60% 올라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흥분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땐 모를까. 그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무조건 왜 소설을 쓰고 있냐고.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엠텍의 거래대금이 오늘 찔끔 터졌다 해도 거래대금 없는 거예요. 월봉, 주봉 다. 일봉도 제한적이야. 그럼 분봉에서도 똑같이 봐야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뭔 개뿔 이해를 여기서 사면 뭐 될까요? 뭐가 돼?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지. 결론적으로 뭐 여기 올랐다면 사세요. 여기 올랐다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계속 손절이네. 또 손절했다 또 올랐다니까 또 사고 또 손절하고. 그런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양봉일 때 따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앞전 고점을 넘긴다든가. 요 지지라인 여기서 24,500원에 사면 대박이 뭔 지지라인이 어딨어 이거. 이게 지지라인이에요. 여기가 지켜져? 여기서 막 프로그램 수급이 막 22만 주 들어왔던 게 지금 19,000주 매도인데 여기서 막 한 20만 주 대사준대?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소설 쓰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기준에서는 이왕이면 60만 주 그리고 4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아니면 30만 주라도 터지고 변동성을 줘라. 고점을 넘길 때에는 그 정도의 거래량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 최소 범위 30만 주 이상. 응? 아시겠죠? 지금의 기준은 뭐 여기저기를 주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서 고빈도 거래가 터져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매수매도 또 혹은 뭐 CFD를 활용한 수급이 이었든 뭐가 됐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고 그 프로그램 매수 다 빠져나갔어. 응? 윤정도 맨날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이죠. 지겨울 정도로.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프로그램 20만 주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가 프로그램 빠져나가니까 주가 그냥 주르륵 밀렸는데 더 안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들어올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올린 쪽 추종 매매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뭐 방송에서든 뭐든 케이블에서 막 매수. 그러니까 들어올리던 애들이 계속 들어올렸으면 좋은데 어찌됐건 프로그램 22만 주가 빠져나가다 보니 질질 밀리고 그 물량을 떠안은 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위치에서는 이거 손절도 못하고 물타기 한답시고 더 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거래는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툭 치고 내려가면 우르르 쏟아지고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뭐 조금 부정적인 이슈 하나만 불거주면 그냥 추풍낙엽으로 내리꽂히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던 종목이 다 그랬죠. 지금까지.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더라도 요 기준까지가 사실상 뭐 편입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자락에 따라붙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중립 범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맴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치고 올릴지도. 또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뭐 유지됐는지 모르겠고. 근데 일정 범위에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그러면 분명하게 매도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차익 실현 그 차익 실현의 신호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종목 매직 시그널에, 응?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에 여기서 지금 크로스 나오고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은 근접해 있고, 근데 왜 여기서 안 됩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없는 거야. 양봉이 나와서 거래가 없어. 신뢰가 없는 거야. 캔들에 뭐 상승 잉태 확인형 떠서 거래가 없어. 개뿔 무슨 신뢰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장초 거래 기준에서는 전일의 연동성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 공격적이신 분들 따라붙을 수 있더라도 중립적인 범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거래량 기준이. 지금도 매일매일 들으시더라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제 막 들으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정신 없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잘 보시라고요. 조금 전에 왜 여기서 매도 신호를 잡았는지, 25,850원에 고점 찍고 밀릴 때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왜 이렇게 신호가 계속 들쑥날쑥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의 분봉에서 왜 윤정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을지. 아시겠죠? 편입을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거래입니다. 거래 확인 안 하고, 거래 확인도 안 하고, 거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이거 매수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포스코 엠텍도 뭐 1시간씩 녹화됐는데, 어찌 보면은 장중이라 자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차분하게 교육을 1시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의 범위이기 때문에 뭐 횡설수설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결론은 개장초에 그 매일매일 뭐 하루에 10%씩 수익 날 종목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일부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불기둥 AI 종목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포착된 이후에 등락률의 범위가 수익 범위로도 설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잡힐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에서는 뭐 매일 그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려면 오늘 기준은 포스코 엠텍이죠. 사실상 방송 갖고 나갈 때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포스코 엠텍 대박입니다라고. 근데 차익 실현의 범위를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대처는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자락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꺾여질 때의 속도 부분이 감당 안 되게 이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더 하여간에 여유로움이 생길 때 진입을 하자. 그렇게 하시고 교육용으로는 계속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나는 공격적이에요. 매매도 돼요. 그럼 저점 대비해서 2% 돌릴 때 이럴 땐 거래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거래가 없는데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손절 범위만 명확히 24,700원을 잡으시면 돼요. 왜? 얘가 사실상 여기서 거래 빵 터뜨리고 쭉 땡길 때, 여기서 거래가 한 40만 주 터지잖아요. 그럼 벌써 26,500원 올라올걸요? 40만 주 여기서 터지면? 그잖아요. 터지는 순간 바바바방일 거 아니야. 40만 주가 터졌다는 건 이 위의 물량을 누군가 막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내가 거래 터져서 여기서 또 따라 붙었더니 또 급격히 차익 실현 나 또 손절이다. 나 그거 싫어. 그럼 저점 대비 좀 뭐 2% 이상 들어 올리면 편입. 왜?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다시 건들 수도 있으니까. 편입하고 기도하는 거지. 야, 제발 터트려줘. 야, 한 방만 더 위로 쏴봐. 안 쏘면 이탈되면 손절인 거고, 안 쏘면 종가 기준에서 오버나잇 안 하고 다 정리인 거고, 거래 계속 둔화돼 있으면 다 정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장이 좋을 때는 뭐 수익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 2% 들어가서요. 밀리면 손절하면 되죠. 뭐 까이 거 뭐 있어요.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1%도 아쉬울 텐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빨리 보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정리할 거 싹 정리해버리고 매매할 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냥 계속 붙들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영상 올려드립니다.